우리 형법상 내란죄가 나와 있어요. 예. 87조에 나와 있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가 그랬는데 국토의 참절은 제가 빼겠습니다. 네. 지금은 국헌 문란만 문제가 되니까 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첫째, 국헌 문란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폭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폭동이 뭐냐? 그거 이제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 유해한다. 예. 대규모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네. 그 둘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예.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한다. 예. 첫째, 폭동이 존재했느냐 이거예요. 예. 안 했잖아요. 하지 않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네. 지금 언론에서는 좀 폭동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 국헌 문란만 얘기해요. 응? 예. 그러니까 저게 내란죄에 보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된다 되어 있고 네. 폭동은 뭐냐? 그거 제가 써놓은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네. 다수가 결합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만 폭동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100% 안 되는 게 네. 국헌 문란을 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아, 예. 뭐가 없어요 지금. 폭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구성 요건이 두 개인데 폭동이 없단 말이죠. 예. 그리고 저 빨간 글씨로 폭동이 없으니까 내란죄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전복도는 불가능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회와 이 중앙 선관위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무슨 놈의 전복이 안 됐죠. 불가능하게. 전복이 안 됐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뭐다 담 넘어 들어가고 문 열고 들어가고 예.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요, 요 국헌 문란이 아니고 예. 이번에 개헌군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출입을 좀 막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방해한 건 사실인데 예. 그 문란을 보시면 예. 전복도 없었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죠. 이게 그럼 우리 형법조문에 그대로 나와요. 예. 이거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예. 그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좀 막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럼 그것은요 굳이 묻는다면 직권남용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직권남용은 될 수 있지만 내란의 성립 요건은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폭동도 없었고 전복도 없었고 불가능도 없었다. 네. 그렇다면 뭐냐? 전복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냐? 아니죠. 예. 190명이 모여서 계엄의 조국을 우결할 정도가 됐다면 예. 일부 방해행위가 있는 것은 직권남용죄로 문의하는 것은 변론이라 하더라도 네. 내란죄 성립 요건은 일견 봐도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이죠. 요 이제 1절에 대한 결론인데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도 없었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예. 제가 뭐라 썼습니까? 내란의 내죄도 꺼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언론이나 또는 뭐 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더군다나 한심한 게 검찰 경찰은요 예. 내란죄로 성립된 데는 전제하에서 대통령을 피해자로 입건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란죄가 당연히 된 것이냐 해서 밀어붙이는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예. 공수처의 태도가 예. 정말로 한심스럽다 뜻입니다. 예. 위헌 위법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인데 절차적 요건이 하나 있고 예. 실체적 요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을 대통령이 위반했냐 보면 예.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해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예. 해제하려고 해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 국무회의 심의를 다 거쳤죠? 음. 선포할 때도 거치고 예. 해제할 때도 거쳤어요. 예. 그렇죠? 두 번째 국회에 대한 통보. 예. 이거는 하자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국회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 저런 하자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볼 정도의 위헌성은 없습니다. 예.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실체적 요건을 보시면 전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예. 이거는 다툼 여지가 있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 했을 때 예. 1절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 실적 요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연설 때 그러셨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비상경을 한다 말이죠. 그 상황적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야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 비상사태에 준한가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 요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지,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의 판단은요. 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자, 통째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 자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다. 따라서 일개 법원 판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첫째 줄에 외국의 국가 승인을 했어요. 예. 정부 승인을 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판사가 잘했다 못했다 예.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면을 했다, 선전포고를 했다, 해외 파견했다, 계엄 선포했다, 긴급 명령했다.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줄 보시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네. 대통령의 결단이 존중돼야 된다. 통치행위를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근데 판사가 요 조항이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판례 중에서는 2003년도에 이라크 북군 파병이 있었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예. 헌재가 뭐라 하냐면 대통령의 그 해외 파병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아, 사법부는 판단을 자제해 옳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그럼요. 뜻이네요. 이게 바로 통치행위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내린 비상계엄의 상황적 요건을 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예. 자, 우리가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가서 연방제 합의를 한 것을 우리가 위헌으로 보는데 북한을 방문한 자체는 위법으로 안 보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근데 북한에 가서 근데 우리가 적국의 수뇌지만은 수뇌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논의도 할 수 있다. 그거를 국가보안법이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 방문 자체는 그 당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사람도 위법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게 통치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럼 계엄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헌법학에서요. 김 기자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힘과 자유가 극렬히 대립하는 현상입니다. 힘과 자유가 대립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 자유 존중되어 오라요.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과연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방치하면 되겠는가? 이 곤란한 말이죠. 두 번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가 바로 계엄입니다.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팔을 잘라내더라도 전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그때 우리가 수술하다 보면 당신 왼쪽 다리를 없애야 된다. 없애지 않으면 당신 전체 죽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려진 게 계엄이란 말이죠. 또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헌법이 보장했지만 그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계엄이란 말이죠. 전체를 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선포한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갖다가 저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국회의원은 뭐가 침해됐다 뭐가 했다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상계엄이 왜 정당화되느냐? 평상시의 법치주의 조직과 방법과 절차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나라 헌법이요.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다 계엄은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왜 저 계엄을 보장하느냐? 평상시에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나 전쟁이 발생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하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우리 몸 전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일 때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77조다 명백하게 조문을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내란은 내자도 끌지 말고 폭동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직권 남용은 혹여 몰라도 내란은 내자도 끌지 마라. 그다음에 계엄이 왜 정당화되느냐?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국가가 멸망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러울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치를 우리 헌법은 미리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77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